예술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경력을 쌓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여타 직업과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예술가의 경우 회사나 조직에 들어가서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가 드물어요.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어도 제대로 선보일 기회도 많지 않죠. 때문에 미술시는 불안정한 예술가의 길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공모전. 미술관이나 다양한 문화재단에선 작품을 공모받고 당선된 작가들에게 창작지원금과 함께 전시 개최의 기회를 주는데요. 예술가는 이러한 경험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불확실하지만 작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데 예술가의 길은 산 넘어 산입니다. 그 다음 고민은 다름 아닌 판매. 작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어야 꾸준히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작품 최고가 경신, 미술시장 1조 시대 돌파. 이러한 화려한 수식어들은 사실 대중에게 알려진 소수의 예술가들에게만 해당돼요. 대다수의 예술가들은 1년에 몇 번의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죠. 게다가 신진 작가라면 그 문턱은 더 높은데요. 화려한 미술시장 속 좀 더 많은 신진 작가들이 주목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랑미술제 주민이죠. 화랑미술제는 우리나라 최장수 아트페어입니다. 한국 미술시장 중에서도 손꼽히는 자리고 한편 다양한 예술계 사람들이 모여 화제를 만드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신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을 모아 소개하는 자리가 바로 주민특별전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주민특별전은 매년 심사를 거쳐 엄선한 10명의 신진 작가들을 소개해요. 특히 실제 화랑미술제 행사장에 별도로 이들의 작품만을 모아 소개하는 섹션을 따로 꾸리는데요. 이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란 걸 증명해요. 정말 주목할 만한 작가들을 제대로 주목할 수 있도록 확실히 알리고 지원하겠다는 의미죠. 또 홈페이지를 비롯한 다양한 창구로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는데요. 화랑미술제는 신진 작가 발굴과 홍보에 그만큼 진심이죠. 이런 진심이 효과를 보인 걸까요? 회를 거듭할수록 이 섹션과 선정 작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컬렉터들에게도 개성 넘치는 작품,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창구로 인식되고 있죠. 관심이 높아진 만큼 화랑미술제에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노력합니다. 심사 과정에 국내 갤러리 운영진은 물론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기관 전문가들까지 참여시켰죠. 그 결과 공정성과 권위를 동시에 지켜냅니다. 올해 6회차를 맞은 주민 에디션 6. 600여 명의 지원 작가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명의 신진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이번엔 이 주민 섹션에 저희 널 위한 문화예술도 오디오 도슨트로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주민 에디션 6에서 만날 수 있는 10인의 작가와 작품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현장에서 실제로 작품을 즐기시는 분들, 아쉽게도 현장에 오진 못했지만 작가와 작품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차례로 소개해드릴 테니 궁금한 작가, 작품이 있다면 귀 기울여주세요. 이 작품은 프리티라인즈 정연 작가의 I Don't Believe It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경쾌한 색감과 요소들, 그 속에 사람들이 보입니다. 표정이 무척 밝고 즐거워 보이는데요. 프리티라인즈 정연 작가는 오래된 흑백 사진 속 실존했던 사람들을 잘라 자신의 캔버스로 옮겨옵니다. 이들이 있던 현실 속에서 끌어내 작가가 만든 유토피아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죠. 작가는 사진 속 사람들도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 자유롭고 싶지 않았을까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진짜 즐길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생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밝고 경쾌하고 주체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생각했죠. 그렇게 작가는 일의 사회적 의미보다는 일하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유토피아가 세상 어딘가엔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죠. 그래서 작가는 사진 속 인물들과 그래픽 이미지들을 겹치고 섞어 한 화면에 담아냅니다. 실제 인물들의 모습과 작가의 상상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데요. 덕분에 장면 하나하나에 더 많은 상상과 이야기가 담기게 되죠. 우리의 일과 일상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는 이 작품,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작품은 레지나 킴 작가의 상실의 섬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이 가득 채운 화면. 한 사람이 소중히 투명 아트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밝고 유쾌한 장면 속엔 묘한 불편함이 숨어 있습니다. 레지나 킴 작가는 SNS 속 좋아요와 숫자에 집착하고 진짜 감정보다 디지털 관계를 더 중시하는 사회에 풍토를 꼬집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선 감정이 빠르게 소비되고 가짜 사랑과 관심이 진짜처럼 보이는 일도 쉽게 벌어지죠. 작품 속 사람은 진짜 감정이 아닌 디지털 속에서 만들어진 애정에 기대고 있는 듯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사랑을 갈구하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외롭고 기계적이죠. 작가는 이런 장면을 통해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안엔 감정의 단절과 관계의 상실이 담겨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이 작품은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졌습니다. 화면 속 장면들은 계속 움직이며 반복되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기계처럼 차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SNS에서 보는 순간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는 감정의 단절과 관계의 상실이 숨어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여러분도 SNS 속 숫자들이 진짜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 작품은 민정씨 작가의 빛 이후 표상입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밝은 빛이 천천히 들어오며 공간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빛이 스며들 때마다 평범했던 방은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풍경으로 변하는데요. 민정씨 작가는 일상 속 빛에 대한 기억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이 그림은 빛이 들어오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건 작가의 어두운 내면에 빛이 들어오는 순간을 의미하기도, 또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의미하기도, 또 빛이 필요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은 전쟁과 재난 등 어둡고 슬픈 소식이 많은데요. 작가가 여러 각도로 바라본 빛에 대한 시선은 관람객에게도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는 듯하죠. 지금 이 그림 앞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빛을 찾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이 나만의 빛을 발견하고 깊게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작품은 박보선 작가의 쉼의 단면입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조용히 어깨를 베개 삼아 엎드려 앉아있는 인물. 그림 속 인물은 이름도 없고 얼굴과 표정이 없이 묘사됐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입니다. 작가는 얼굴을 지워 표현하는 대신 몸의 자세와 주변의 빛으로 감정을 전합니다. 그림 속 인물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기에 보는 사람마다 자신을 자연스럽게 대입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 나를 그린 초상화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더 깊은 공감을 자아냅니다. 박보선 작가는 쉼을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아주 개인적이고 내밀한 준비의 시간이라 말합니다. 겉으론 멈춰있는 듯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감정이 흐르고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쉬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살아가는 요즘, 이 작품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잠시 멈춰도 괜찮다고, 그렇게 쉬는 시간도 삶의 일부라고 말이죠. 조용한 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여러분도 천천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쉼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 작품은 박지수 작가의 모든 것의 장소입니다. 작가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오랜 시간 바라보며 이름 없는 자연물에 주목합니다. 특별한 역할이 없어도, 이름이 없어도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것들 말이죠. 눈앞의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작가의 시선은 아주 조용하고 섬세합니다. 흔히 지나치는 풀 한 포기, 쓰러진 나무 한 그루에도 생명과 시간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처럼 박지수 작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의미에 대해 조용히 질문을 건넵니다. 그림 속에서 자연은 주인공이 되고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림은 전통 종이인 장지 위에 그려졌습니다. 그 위에 유화물감을 여러 번 덧칠하고 쌓아 올리며 오랜 시간 축적된 감정과 기억을 담아냅니다. 겹겹이 쌓인 색은 마치 자연이 천천히 쌓아온 흔적처럼 화면에 고요하게 머무릅니다. 동양의 재료와 서양의 기법이 만나 시간의 흐름을 품은 풍경이 완성됐죠. 작품 속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존재의 조건 없이도 의미 있는 삶에 대해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 역할이 없어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는 것. 그 조용한 위로를 전하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이 작품은 방진태 작가의 채집된 산수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풍경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수많은 붓질이 겹겹이 쌓여 묘하게 입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작가는 산에 올라 직접 걷고 바라본 자연의 순간을 하나하나 천천히 화폭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특별하고 웅장한 산보다는 일상 속 익숙한 산의 모습이 담겨있죠. 작가는 전통 종이인 한지 위에 색을 반복해서 칠하고 말리고 또 칠합니다. 그 안엔 바람이 스치던 기운, 시간의 흐름, 그리고 걷는 동안 스며든 감정이 쌓여있죠. 붓질 하나하나엔 작가가 마주한 계절과 공기의 결까지 천천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풍경은 작가가 산에서 느꼈던 감정과 시간이 천천히 쌓여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완성된 그림은 한눈에 다 읽히지 않습니다. 그림 속 산은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인상을 줍니다. 보는 각도, 보는 시간에 따라 느껴지는 감정도 달라지죠. 아침 햇살 아래와 저녁 노을 속에서 전혀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산은 오래 바라볼수록 조금씩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곁에도 무심코 지나쳤지만 다시 바라보고 싶은 작은 산이 있으신가요? 이 작품은 신예린 작가의 뉴욕입니다. 캔버스 안에는 뉴욕 맨해튼의 도시 풍경 속 전화하며 걷는 여자와 어디론가 뛰어가는 남자가 보입니다. 복잡한 거리 속 사람들의 모습이 정지된 장면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도시의 리듬이 분주하게 흐르고 있죠. 작가는 3D 펜과 철사를 사용해 도시의 빽빽한 구조를 얽히고 설킨 선들로 표현합니다.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가볍고 입체적인 3D 펜을 선택했다고 해요. 선들은 서로 뒤엉켜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각자의 길을 향해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면서 작품 속 공간은 한층 더 확장되고 얇은 선으로 이루어진 인물들은 캔버스 밖으로 걸어 나올 듯 입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신예린 작가가 만들어낸 도시는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 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숨쉬고 있죠. 도시의 구조와 사람들의 움직임을 입체적인 선으로 표현한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익숙하면서도 낯선 도시의 풍경을 새롭게 마주하게 됩니다. 이 작품을 보며 떠오른 도시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혹시 이 사람들 중 누군가가 지금의 여러분을 닮은 것처럼 느껴지진 않았나요? 버스 운전자 뒷자리에 앉은 사람의 뒤통수, 맥없이 벗어둔 벙거지 모자, 테이블 위에 막걸리병까지 우리가 매일 마주하지만 무심히 지나쳤던 소박한 장면들이 이지용 작가의 손을 거치면 커다랗고 사실적인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작가는 나무판에 유화물감을 칠해 실제 물건보다 더 리얼하게 느껴지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안전표지판이나 라바콘처럼 익숙한 물건도 그의 손을 거치면 진짜보다 더 생생하게 다가오죠. 얼핏 보면 평범하지만 유난히 크게 그려지거나 디테일하게 그려져 덕분에 관람객은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죠. 작품 속 사물은 너무 사실적이라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 마음을 슬쩍 건드리기도 합니다. 작품마다 익숙한 장면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감정이나 오래된 향수를 불러오기도 하죠. 작가는 말합니다. 이건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우리의 하루에서 꺼낸 한 장면이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간 것들, 그 안에 숨어있던 기분과 분위기를 살짝 멈춰 바라보게 해주는 그림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작품을 보고 나면 지나쳤던 일상의 장면들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순간을 다시 바라보게 되셨나요? 이 작품은 추상민 작가의 버너큘러 스페이스 034입니다. 낡은 건물의 일부를 잘라낸 듯한 풍경을 그려냈습니다. 단단하게 쌓인 선들과 벽돌의 붉은색, 회백빛 푸른색이 공간을 구획하듯 건물의 구조가 화면을 조용히 분할합니다. 배경에선 석양이 지는 듯 쨍한 코랄빛이 퍼지고 건물의 차가운 색과 대비를 이루며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무너지진 않았지만 생기를 잃은 골목들, 그리고 그 골목을 채우는 건물들. 작가는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도시의 건물을 차분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건물들이 주는 기묘한 고요함을 그리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겉으론 조용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풍경입니다. 추상민 작가는 복잡한 건물의 구조를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흔적은 지운 채 빛, 색, 형태로만 공간을 표현합니다. 이런 작업 방식은 오히려 익숙한 풍경에 낯선 감정을 더해주죠. 벽처럼 보이지만 문처럼도 느껴지는 단색면, 쌓아올린 블록 같은 구조들은 마치 게임 마인크래프트 속 풍경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낯설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이 장면, 여러분은 어떤 기억과 마주하게 되시나요? 이 작품은 최지연 작가의 몰입입니다. 작품 앞에 선 관람객이 완전히 빠져들어 마치 그림과 한몸이 되는 듯한 몽환적인 순간을 담았죠. 작가는 미술관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을 더듬어 그려냅니다. 조용히 그림 앞에 서 있거나 화면에 바짝 다가간 관람객의 뒷모습처럼 작품을 마주한 순간에 몰입된 태도에 주목합니다. 그 순간들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한 작가는 기억의 선명함과 흐릿함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유화와 과슈를 재료로 선택합니다. 유화의 밀도감 있는 붓질은 관람객의 집중한 태도를 부드럽게 포착하고 과슈를 사용하면서 물감의 입자와 번짐을 조절해 한순간의 분위기까지 섬세하고 선명하게 담아냅니다. 빠르게 마르면서도 부드러운 과슈의 질감은 기억이 남긴 인상을 조용히 머금고 있죠. 그래서 그의 작품은 마치 짧은 연극처럼 펼쳐지는 감상처럼 느껴집니다. 작품은 살아있는 존재처럼 관람객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림과 관람객 사이에 흐르는 감정의 공기가 그림 속 여운으로 오래 남게 되죠.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전시에 온전히 몰입해본 순간은 언제신가요?